물가는 오른다는데 왜 내 월급만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그 숫자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점심값은 분명 비싸졌고 자주 마시는 커피도 부담스럽고 서울의 집값은 한참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구입하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평균 지수입니다. 식료품도 들어가고 옷도 들어가고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 같은 서비스도 함께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도 아닙니다. 여러 품목을 평균 낸 생활 물가의 큰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생각보다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많이 오르더라도 다른 품목은 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내면 전체 곡선은 비교적 부드럽게 보입니다. 공식 설명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균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는 것, 자주 보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돈이 필요한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 같은 외식 메뉴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체감됩니다. 점심시간마다 마주치기 때문이죠. 또 집값처럼 너무 큰 돈이 필요한 항목은 내 삶의 거리감을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 물가 숫자보다 체감 물가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장면 가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장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평균이 아니라 특정 외식 메뉴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단순히 밀가루나 춘장값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식재료 가격뿐 아니라 사람을 쓰는 인건비, 가게 임대료, 전기와 가스 같은 운영비가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 자장면 값은 평균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장면 가격을 보며 물가가 훨씬 더 크게 뛰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다르게 움직입니다. 아파트는 생활용품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끝나는 한 끼 식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서울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과 문화가 몰려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계속 집중됩니다. 그런데 좋은 입지의 땅은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리와 대출 같은 금융 환경까지 더해지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자장면값, 서울 아파트 가격은 모두 가격이지만 서로 같은 종류의 가격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평균 생활 물가이고 자장면 값은 외식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특정 메뉴 가격이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희소성과 수요, 금융이 작동하는 자산 가격입니다. 그러니 셋이 같은 속도로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평균 물가는 완만해 보여도 내가 자주 사는 것과 가장 큰 돈이 필요한 것이 더 빠르게 오르면 삶의 부담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문제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마주하는 가격의 구조입니다. 앞으로 물가 뉴스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평균 생활 물가일까? 특정 품목 가격일까? 아니면 자산 가격일까? 그 차이를 이해하면 왜 뉴스 속 숫자와 내 현실이 다르게 느껴지는지도 훨씬 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